네, 맛있는 테마입니다. 오늘 강력한 스토리 새로운 분으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신증권 동네지점 박연빈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력한 스토리 어떤 쪽에서 좀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GS건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시장이 6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가파르게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죠. 1200억 가까이 기관 외국인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코스닥 종목들을 투자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져 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은 없을까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낙폭이 좀 과대하고 좀 빠질 만큼 빠진 종목들 중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GS건설 들고 나왔는데 최근 한 4년 정도죠. 2011년부터 끝도 없이 하락을 계속했습니다. 재무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고 어떤 자산 매각이나 그리고 어떤 유상증자 같은 이런 유동성 확보에 따른 그런 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12만 원부터 2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지금 GS건설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좀 악재들의 반영이 좀 많이 된 것 같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좀 정점을 지난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GS건설의 주가를 그동안 눌렀던 것이 이제 실적 측면에서 좀 주가를 많이 눌렀는데, 얼마 전에 2014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 연간으로는 지금 2014년 800억 정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턴어라운드 원년 그리고 2015년 올해는 그 이익의 어떤 폭이 좀 늘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GS건설을 좀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서 신규 매수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성장주를 매수하기도 그렇고, 또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매수했다가 혹시나, 만약에 또 물릴 수도 있는 혹은 추가적인 하락을 또 보이지는 않을까. 어느 정도 또, 저가에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GS건설, 일단 악재의 정점이 지났다. 실적과 유동성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턴어라운드 했다고요? 예,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실적을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2조 8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YOY로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4분기 실적 345억, 그러면서 연간으로는 810억 정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013년 GS건설 같은 경우에 연간 9,300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1년 사이에 한 1조 원 정도 순현금 흐름이 좋아졌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턴어라운드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도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실적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GS건설의 어떤 주가 발목을 잡았던 해외 그런 손실 과다 사이트들이 어느 정도 대선 충당금 반영이 일단락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락이 좀 되었고, 무엇보다 국내 주택 사업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정상화 궤도에 오른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분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주택 사업 같은 경우 원가율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원가율에 따른 매출 총 이익률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원가율 100%를 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적자 그런 충당금 설정이 필요한 그런 현장이라고 보는 거죠. 원가율이 2014년 1분기에 99%에서 지금 2014년 4분기에 86%까지 개선이 됐다는 점. 이 부분은 마진율로 치면은 약 1% 정도밖에 마진을 못 남기던 현장들이 국내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는 14% 정도 마진을 남기는 사업으로 탈바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수익성 개선세가 계속 이어나가질 거라는 확신을 가져도 괜찮을지 좀 포인트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해외 부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어떤 현장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예, 해외 부분이 아무래도 GS건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 비중이 한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60에서 7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현장들의 어떤 그 손실 원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GS건설의 어떤 관심 현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라빅 프로젝트 그리고 사우디의 리아드 복합화력 발전소인데 두 사이트 다 상당히 좀 큰 공사 현장이었죠. 둘 다 2012년도에 수주를 했고 라빅 같은 경우는 약 2조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현재 뭐 공정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큰 사이트입니다. 리아드 같은 경우는 현재 공정률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비용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해외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대선 충당금 반영이 일단락되었고 지금은 라빅과 리아드 그리고 몇 군데 남지 않은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요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런 해외 사이트들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조금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유동성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지금은 또 어느 정도 해결된 수준인가요? 2014년 말 GS건설의 차입금이 3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2조 한 2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가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어떤 주택 시장이 상당히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PF를 착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GS건설이 지금 어떤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자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서울 삼성동에 파르나스 호텔,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이니마라고 하는 수처리 업체 그 두 개의 어떤 업체를 지금 자회사를 매각을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중으로는 일단 파르나스 호텔 매각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파르나스 호텔의 어떤 순자산 가치, 장부가가 저희가 추정하는 게 한 7천억에서 7,5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GS건설이 파르나스 호텔의 지분을 한 67%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현금이 유입되는 부분이 매각이 성공이 됐을 경우 한 4,700억 정도 순현금 유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GS 이니마 방금 말씀드렸던 스페인 쪽의 수처리 업체인데 GS건설이 역시 2012년도에 국민연금과 3,400억에 인수를 한 업체인데 지금은 어떤 원화 강세 국면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세를 띠면서 조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 부분도 뭐 언젠가는 또 매각이 충분히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파르나스 호텔 그리고 GS 이니마 이 부분으로 한 1조 원 정도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GS건설의 주가가 2011년 고점 12만 원 선에서 현재 2만 6천 원 수준까지 거의 뭐 6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는 단계고 해외는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고 또 파라나스 호텔 매각이 1분기 내에 이 이슈가 좀 현실화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유동성 문제도 좀 크게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GS건설 이제 접근하는 포인트가 뭔지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과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 좀 포인트 잡아주시죠. 예, 방금 뭐 포인트 정말 뭐 정확하게 다 찝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인데 국내는 수익성을 회복하고 있고 해외는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이게 어떤 큰 틀의 맥락이고 바닥권에 있는 주가 12만 원에서 2만 원대까지 폭락한 주가가 반등을 하는 어떤 키포인트는 파라나스 호텔의 성공적인 매각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도 건설주 중에서 국내에서는 자산가치 대비 그리고 2015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도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대형 건설주가 GS건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팀이죠. 최경환 경제팀의 어떤 경기 부양책은 결국 부동산 쪽에도 수혜를 줄 것이고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앞으로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건설주들의 어떤 주가는 지금부터 반등 국면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재 주가 26,200원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략 세워볼까요? 예, 26,000원 제가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마침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26,000원대 매수가 좀 가능해 보여요. 일단 5일선을 타고 바닥에서 거래는 이미 터져 있는 상태이고 5일선을 타고 이제 주가는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3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정도면 파르나스 호텔 매각권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 같고 3개월 정도면은 바닥권에서 지금 들어온 기관 외국인 수급들 이 부분이 한차
차례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바닥에서 지금 PBR 0.5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첫 번째 물량대가 지금 31,500원에서 32,000원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단기 목표가 32,000원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앞에 거래를 동반한 양봉이죠. 장대 양봉. 1월 28일에 나온 그 양봉을 깨는 가격이 손절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000원 손절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0거래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 쪽에서 순매수 120만 주. 그런데 이 물량이 거의 다 개인들이 팔고 나간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기관들이 100만 주 가까이 받아서 소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반등 주는 종목 중에서 진짜를 찾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GS건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된 건설주로 지난 4년 동안의 악재 끝에서 희망의 싹들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GS건설에 숨겨져 있는 테마, 대량 거래를 동반한 반등과 파라나스 호텔 매각에 따른 유동성 우려 불식이었습니다.